19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선거 판세는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을 두고 지도부 퇴진론이 불거지는데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개각 인선에 대한 생각까지 박지원 의원에게 듣는다. 네,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뭐 나올 얘기들은 이제 많이들 나왔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장 큰 교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과거처럼 네.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네. 할 일을 이번에 완전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이제 뭐 대국민 담화도 이제 발표하고 뭔가 이제 이걸 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시도를 이제 할 텐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어떻게 이걸 이제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이번만은 내용과 형식이 완전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적당히 넘기는 그러한 수습책을 내서는 안 되고 네. 국민과 희생자 가족들이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러한 수습안과 인적 쇄신, 네.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내각 개편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일각에서는 그 거국 중립 내각을 그렇죠.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우 정권 때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선을 보여야 되고 또 그분들이 지금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거듭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이 너무 심하다 네. 할 정도의 인적 청산과 과감한 인재 발탁 네. 그리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분을 내각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다면은 그건 뭐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뭐 예를 들면 말하자면 박지원 의원에게 총리를. 뭐 총리를 해달라, 말하자면 뭐 비서실장을 해달라. 예를 들면 뭐 그런 오퍼가 온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말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러한 것에 과감하게 협력을 해야 될 네. 그러한 순간입니다. 네. 그러한 것을 국민이 원하고 세월의 있는 것 피해자 같은데. 가족들이 네. 원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략적인 것을 떠나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국무총리도 그렇고 개각이 이제 또 뭐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있으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또 줄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신상 털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5, 60대가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좀 바뀔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때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비서실장을 네. 하면서 네. 총리로 예. 72명을 검증을 해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분이 딱 한 분이었습니다. 다 뭐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때의 시대 상황은 저축의 개념으로 그렇죠. 부동산도 뭐 부동산을 네.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논 면마지기를 샀고 사고 뭐 그렇죠. 또 자식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도 위장 하고. 전입도 했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적용을 하면은 한 사람도 패스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7명을 낙마시킨 인사청문회 아주 7관왕입니다. 뭐 저승사자였죠, 저승사자. 그건 좋은 의미로. 아니 저승사자로 그랬어요 그때. 걸리면 죽는다. 우리 앵카도 기사 쓰면서 얼마나 조졌습니까? 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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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든 예. 200문항을 가지고 네. 검증을 하겠다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읽어보니까 유치원 학생 정도나 패스가 되겠더라고요. 네. 현실성이 없어요. 네. 그러나 그때의 시대 상황은 그러했지만은 네. 우리가 투명 사회로 가는 데는 반드시 그러한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서 네. 좋은 인물은 야당에게 협력을 구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도와달라. 네. 아 요런 이제 흠결 사항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예를 들면은 불구하고 예. 부동산을 상습적으로 투기한 게 아니고 그러한 저축의 수단으로 또는 주민등록을 이러한 목적으로 이전을 했는데 네. 지금 법규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물이 진짜 필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과감하게 네. 협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근데 같습니다. 청와대 사전 검증 그 뭐죠? 그 일수가 너무 기간이 너무 짧다. 기간이 너무 제대로 짧다 이런 할수 얘기 나와요. 있겠느냐, 백악관은 뭐 3개월에 걸쳐 한다는데 우리는 3일이다 이런 보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예. 국세청, 네. 경찰, 검찰, 안전행정부 예. 다 자료를 받으면요. 기본적인 것은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를 들면 총리, 장관에 적합한 사람들은 언론에서 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해서 우리가 시간 없었다 하는 것은 핑계고요. 네. 문제는 네. 검증을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맞춰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광주에 어제죠? 어제 갔다 오셨죠? 네, 어제 이호 여사님 모시고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관련해서.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한테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새 후보도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대표도 예. 경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대국민 약속이에요. 특히 새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공언을 하다가 연휴가 계속되는 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했죠. 전략공천으로 바뀌니까 네. 우리가 무슨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고 광주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넣어 있는 구슬로 생각해서 이리 보내면 이리 가고 저리 보면 저리 가냐. 그런 것으로 아주 나쁩니다. 그래도 내일 이제- 모레 네.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또 이제 그런 위기의식 때문인지 광주를 내려가는데 뭐 좀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차 네. 내려가라고 그러셨죠? 언론을 통해서 두 대표가 내려가서 석고대죄 네. 필요해서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했지만은 네.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협력을 구해야 된다. 네. 마치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을 요구하면서 새정치하겠다는 두 대표는 그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주창해서 내려가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일 모레 1박 2일 있다고 하면은 네. 5.18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하고 그렇죠. 5.18이 또 일요일이죠. 양동시장에 가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려서 사진 찍고 노무현 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고 올라서는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진정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은 결과는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단일화가 되면은 그 누구나 윤 후보를 이기는 윤 걸로 후보를 지금 이기는 네. 것으로 나왔는데 정치는 생물이고 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뭐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은 네, 네. 두 대표가 진정성 있는 그러한 설득과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다고 하면은 네. 내일 모레 안 되면은 또 내려가서 하고 그러면은 저도 마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도 야당의 전략상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앵그리맘 성난 엄마들의 표심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앵그리맘이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뭐 새누리나 새정치연합이나 다 거기서 거기 정말 투표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들어요. 무당층이 많이 늘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흔히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을 정치인은 모르고 아전인수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떠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고 네. 그 가족들이나 국민의 마음에 진짜 죄인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되지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요즘 보니까 자꾸 이제 우는 소리를 해요. 네. 우리 이제 진다. 예. 그거 이제 전략상 이제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울고 예. 또 언론은 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라고 나오면은 하면은 이제 꼬이기 또 다른 시작하는 거죠. 역풍이 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또 꼬이기 시작. 여러 가지 전략을 펴고 있지만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잘못을 비는 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